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 문화방송이 연말 기획으로 준비한 강원 민심을 읽다 여론조사 기획 보도입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육동안 춘천시장,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6월 1일에 치러진 지방선거. 국민의힘 바람 속에 춘천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육동안 춘천시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취임 6개월 뒤 평가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봤습니다. 6개월이 지난 이달 중순 매우 잘한다와 잘하는 편이다가 47.2%, 잘 못하는 편이다와 매우 잘 못한다가 26.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20%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6일 지방선거 당시 득표율이 45.62%니까 6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민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26%나 됐습니다. 춘천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총 7개 선거구 가운데 강남동과 교동, 후평동이 포함된 춘천 1, 2, 3 선거구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잘한다는 응답이 앞섰습니다. 석사동과 퇴계동 등 동지역과 신부급과 서면 등 춘천 을 선거구 지역에서는 오차범위를 넘어 잘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2번 연속으로 시장을 교체할 정도로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춘천시, 중소도시임에도 지역별로 지지하는 정당이 엇갈렸습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춘천 7개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은 4곳, 국민의힘은 2곳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효자 이동과 석사동 지역인 춘천 4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하게 오차범위 밖 우위를 점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춘천에서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했지만 지지율은 모든 선거구에서 5%를 넘지 못했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군수의 군정평가를 묻는 응답에서는 최문순 화천군수만 오차범위를 넘어 긍정평가 63.6%로 부정평가 29.1%보다 2배 많았습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오차범위 안에서 부정평가가 앞섰고 서흥원 양구군수는 오차범위 안에서 긍정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춘천 M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의 지역 총소득이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지역 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 총소득은 2,099조 원으로 강원도는 전국의 2.2% 47조 원으로 제주에 이어 가장 적었습니다. 강원도의 1인당 개인 소득도 2,104만 원으로 전국 평균 2,222만 원보다 118만 원이 낮았습니다. 강원도의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도 3.17%로 전국 평균 4.2%보다 낮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43조 원, 31조 원씩 다른 지역에서 소득이 순유입된 반면 강원도는 4조 원이 순유출됐습니다. 강원도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보다 0.24% 떨어지며 지난 8월 5일부터 4달 연속으로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하락폭을 나타냈는데 한국부동산원은 재고와 거래 물량이 적은 것이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은 0.47% 떨어져 22주 연속, 원주는 0.27% 떨어져 32주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강원 남부의 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동서 6축 고속도로의 사업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가 정부에 건의할 노선안을 마련했는데요. 태백 분기점 위치가 기존안보다 도심과 크게 가까워진 게 특징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마련한 동서 6축 고속도로 영월 삼척 구간 정부 건의안입니다. 정선 분기점 위치는 정선군 남면 행정복지센터 부근에, 태백 분기점은 삼수령 일대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지사 주변으로, 마지막 삼척 분기점은 동해 고속도로와 만나는 기존 삼척 IC에 자리한 모습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태백 분기점 위치가 바뀐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북부 지역 광동댐 부근에서 도심과 가깝게 내려왔습니다. 태백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도지사에게 요구한 수정안이 반영된 겁니다. 7월부터 동서고속도로 지역 의견 반영을 위한 용역이 실시되었고 내륙의 섬이라고 불리는 태백시는 교통망 개선이 최우선 과제이기에 강원도와 지속한 협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번 노선안에 따라 태백 분기점에서 도심까지 이동 소요 시간은 기존안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안대로라면 태백 황지동과 장성동에서 분기점까지는 30-40분이 걸리는데 노선안이 바뀌며 이동 시간이 1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에 조만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강원 남부 폐광 지역의 발전을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선안을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국토부에 건의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서육축 고속도로 조성 사업은 내년에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4-5년 안에 착공될 예정인데 강원도안이 실제 설계에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최근 강원도청사 이전 부지가 결정됐습니다. 지난 도정에서 캠프페이지터로 결정한 것을 김진태 지사 취임 이후 다시 결정하면서 뒷말이 무성한데요. 춘천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시군은 구경꾼으로 전락했습니다. 도청 신축이 도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추진되려면 영동권 이청사, 남부권 주민의 행정 편의 대책, 그리고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빨리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강원도청사 이전 부지가 춘천시 동래면으로 결정됐습니다. 사실 지난 도정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문제를 김진태 도지사가 바꾸겠다고 나서면서부터 말이 많았지만 결국 바꿨습니다. 지난번에도 부지 선정위원회를 꾸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공정하게 결정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결과가 바뀌다 보니 탈락한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은 더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가 탈락 후보지에 대한 개발 계획도 제시했지만 반발은 여전합니다. 모두 춘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존 계획보다 1,000억 원가량 증가한 4천억 원. 이를 모두 함께 부담해야 하는 나머지 17개 시군 주민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춘천시장인지 도지사인지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춘천시만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우리 도민들이 강원도지사를 뽑은 건 아니거든요. 강원도청사 이전 사업이 시작되면서 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고 일부 시군은 유치 의사까지 밝혔지만 강원도는 춘천 내 이전 입장만을 고수했습니다. 남부권 주민들을 위해 원주의 분소 개념에 청사 건립 요구도 있었지만 강원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의 공약인 영동권 제2청사 건립은 조직관리 방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건립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춘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도청 이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기본적으로 다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다 민주화 과정이고 그런 부분이 생략된 채로 가면은 어떻게 보면 사업 추진력도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 강원도와 춘천시는 도청 신축 예정지 일대에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행정 복합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또 얼마나 많은 도민들의 혈세가 투입돼야 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도청을 새로 지을 장소는 결정됐지만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제2청사와의 역할 분담, 남부권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여기에 기초해 도청사 이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강원도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심사 결과 공개 등을 촉구했습니다. 춘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부지선정위원회가 고은리 부지 면적을 축소해 비용 경제성 항목에서 유리하도록 했고
100만 제곱미터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강원도의 재정 형편으로는 부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가 이런 의혹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심사 결과를 공개해 의혹 해소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내신 1등급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해 1등급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고등학교가 강원도에는 12곳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평가 체제에서 내신 1등급 기준을 상위 4%로 규정해 1등급이 한 명이라도 나오려면 전체 학생 수가 적어도 1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제한된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고3 학생 수가 13명에 미치지 못해 1등급을 한 명도 내지 못하는 강원도 내 학교가 12개 학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 한국관광예별 본상과 특별상에 전국에서 8곳이 오른 가운데 강원도에서만 3곳이 선정됐습니다. 본상에는 독특한 매력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철원 한탄강 무리길과 잔돗길,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강릉 연곡해변 소량계 캠핑장이 선정됐고, 특별상에는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체로 와우 미탄협동조합이 뽑혔습니다. 한국관광예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관광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을 발굴해 홍보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이 신청사 부지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홍천을 찾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홍천군 홍천읍 하원안리 일대 3곳에서 신청사 부지 선정 현장 답사를 진행합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홍천 답사 이유에 대해 홍천이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춘천과 원주 사이에 있고 각 시군에서 지리적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정의당 춘천시 위원회가 법원과 검찰의 석사동 동반 이전 등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두 기관이 상석을 두고 벌이는 자존심 싸움과 춘천시의 미온적인 대처에 지역사회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법원과 검찰이 대승적 차원에서 석사동 부지로 동반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춘천시는 두 기관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춘천 관내에 법조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바일 춘천사랑 상품권의 판매 시간이 새해부터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춘천시는 그동안 다른 지자체 상품권과 시간대가 겹쳐 접속자 증가로 인한 서버 불안정 등 불편이 계속되자 1월 1일부터 모바일 상품권 판매 시간을 오전 10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종이 상품권 판매 시간은 오전 9시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새해 춘천사랑 상품권 할인율은 10%에서 6%로 줄어들게 됩니다. 낙석 사고가 있었던 의암댐 피암터널 인근에서 통행이 금지됩니다. 춘천시는 낙석 방지망 설치 공사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30일 사이 의암댐과 대원사 구간에서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의암댐 피암터널 인근 도로 옆 비탈면에서 바위 15톤이
낙석 방지망을 뚫고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34회 춘천 인형극제의 주요 작품을 다시 볼 수 있는 코코바우 이글루가 열립니다. 춘천시는 오는 29일부터 나흘 동안 춘천 인형극장에서 열리는 코코바우 이글루에서 지난 축제에서 관객과 평론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베스트 인형극 7개를 공연하고 보물찾기 게임 등 어린이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공연 예약은 춘천 인형극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돼지농장이 재입식을 추진합니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등의 시료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면서 앞으로 2개월간 시험 입식을 진행해 이상이 없을 경우 재입식을 하게 됩니다. 춘천 조양리 돼지농장에서는 지난 9월 19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돼지 7,000마리가 매몰 처분된 바 있습니다. 춘천시 아동위원회가 올해 초등학교 졸업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최근 각 읍면동 아동위원회 추천을 받은 춘천 지역 초등학교 졸업생 12명에게 각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장학금을 졸업식 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장학금은 춘천시 아동위원회에서 자체 마련한 기금으로 저소득, 한부모, 다문화 아동 지원을 위해 20여 년간 매년 추천을 통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니어 컬링 선수권 대회에 강릉 지역 컬링 동호인들이 남자부 국가대표로 출전합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대한컬링연맹이 주관한 선발 테스트에서 강릉 스포츠클럽 소속 동호인 5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돼 대회 전까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공식 훈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시니어 컬링 선수권 대회는 만 50세 이상 참가하는 대회로 세계 30여 개국 4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삼척시가 귀농귀촌 유치지원 공모사업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됐습니다. 삼척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귀농귀촌 유치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3억 5천만 원을 확보한 가운데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과 농촌 팸투어,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해당 사업에 선정돼 모두 11억 1천만 원을 확보했고 현재 800여 명의 귀농귀촌인을 유치했습니다. 철원구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위해 61종의 답례품을 공급할 10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답례품은 철원 오대쌀을 비롯해 즉석밥, 쌀국수, 뽕잎 식혜, 여주 분말, 생청국장 등의 가공식품과 전통주 등 농특산물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 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데 기부 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군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가리왕산 케이블카에 대해 새해 1월 3일부터 정식 운영에 나섭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탑승 마감 시간은 오후 5시이며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월요일은 쉽니다. 이용요금은 만 원으로 초등학생 이하는 6천 원이며 정선 군민이나 자매도시 주민, 장애인 등은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인제군이 다음 달 3일부터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올해 1월 문을 연 장난감 도서관은 연회비 2만 원으로 600여 점의 장난감과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지역별로 이용자 수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장난감을 선택하면 집까지 장난감을 배송하고 수거해 먼 지역에서도 불편 없이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홍천군 농업기술센터가 내년도 홍천농업인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천농업인대학은 복숭아과와 한봉과, 신규 농업과와 농식품 가공과 4개 과정에 110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1년 동안 농업인 실무 향상을 위한 이론 수업과 현장 실습이 함께 운영됩니다. 홍천군은 다음 달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며 지역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횡성군이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선정했습니다. 횡성군은 지역 대표 농축임산물인 횡성한우 정육 세트, 횡성쌀 어사진미, 더덕, 횡성관광지 티백 세트 등 40개 상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연말까지 공급업체 계약과 교육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 기부금 접수와 함께 답례품 제공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현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양구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 공공자원개방 공유서비스 지자체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공공자원개방 공유서비스는 공유 누리 포털에서 공공자원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양구군은 회의실과 체육시설, 주차장 등 공공자원 96곳을 일제 정비하고 포털에 신규 등록해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영월군 복례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영월군은 한국 모노레일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금강전 일원에서 복례산 정상까지 약 1.4km 구간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